496번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문제인데 얘는 또 어떤 식의 형태일까 봅시다.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합이 음수이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5일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시수 k 값을 구하시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도 보시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여기 합 주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얘는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할 거잖아. 그치? 얘를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거 이용할 거잖아. 그치? 그럼 뭐를 알아야 돼? 합과 곱을 알아야겠죠. 따라서 이 문제도 일단은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합과 곱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 두 가지가 있지? 합은 음수이고 제곱의 합이 5이다 라는 것 가지고 K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뭘로 간다고요? 합과 곱을 구하시자.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K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두근의 곱 K 플러스 3 먼저 이거 구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봅시다. 여기 첫 번째 이 녀석 있었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이다? 음수이다. 그러면 1번에서 두근의 합 K-2라고 구해놨잖아. 이 값이 뭐다? 음수이다. 그러므로 K는 2보다 뭐 하게 됩니다? 작게 됩니다. K가 2보다 작을 때 주어진 조건 두 번째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뭐와 같다? 5하고 같다. 그러면 변형 공식 이용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겠죠. 합 k 마이너스 2 제곱 마이너스 2 k 플러스 3은 5. 이제 수식 정리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는 0.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6k에 마이너스 7은 뭐가 되니? 0이 되더라. 1117 마이너스. 그럼 k는 마이너스 1 또는 k는 7이라고 구하는데 앞에서 1번에서 2번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이기 때문에 k가 2보다 작다라고 했죠? 그 조건에 맞는 건 k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겠죠. 497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식이 모두 뭐한다? 얘랑 얘가 모두 성립할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셔라 라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방정식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 두근의 곱은 뭐와 같다? b하고 같다 라는 거 가지고 두 번째 하실 일은 이 식을 정리하는 걸 두 번째라고 합시다. 이 식을 정리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뭐와 같죠? 마이너스 1과 같죠. 그러면 곱은 b라는 거 알고 있고요. 얘네 마이너스로 묶으시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뭐와 같죠? 마이너스 2하고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또 다른 식 하나 얘도 마도 정리하면 a, b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구나 라는 거 이젠 보이시죠? 그래서 3번 전개하면 4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은 1. 그럼 얘네들은 없어지고요. 4 알파 베타 대신에 b 마이너스 2 a는 0. 그래서 2a는 4b a는 2b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4번 무엇이다? 3번에서 구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와 a는 2b 연립방정식을 풀도록 합니다. 얘네들 연립방정식 풀면 a 자리에 2b 대입하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b는 뭐가 되니? 2가 되지. b가 2니까 a는 뭐다? 4. 따라서 a, b는 8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이 문제는 무엇이다? 주어진 두 식을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하고 2베타, 2 마이너스 1 얘네들을 전개해서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었다. 498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20보다 작다는 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의 값을 구하셔라. 그러면 얘도 첫 번째 하는 방법은 두근의 합과 곱부터 구하셔야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b 플러스 뭐가 되니? 1이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구할 건 요것이죠. 네, 요것을 만족시키는 식을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자. 두 번째는 할 일이 뭐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구해 볼 거예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합과 곱이잖아요. 따라서 합과 곱에 관한 식으로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로.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a 제곱하시니까 16a 제곱 마이너스 4배의 마이너스 b 플러스 1. 따라서 16a 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4.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이 값이 20보다 뭐 해야 합니다? 작아야 됩니다. 20보다 뭐하다? 작다. 그래서 식 정리하면 얘는 16a 제곱 플러스 4b 이항하니까 얼마니? 24. 계수들이 모두 4의 배수죠? 그래서 4로 나누시면 4a 제곱 플러스 b가 6보다 뭐하다? 작다. 요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를 구해보도록 할 거야.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A에다가 무엇부터 넣어보자? 1부터 넣어보자. 선생님 B부터 넣으면 안 되나요? 네, B에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거 풀 때는 A제곱하고 B가 있으면 개수가 보통 큰 것 또는 복잡한 I부터 지정해주고 그쵸? 그 녀석부터 죽여주고 나머지 간단한 녀석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A에다 1 넣으시면 얘는 뭐니? 4 플러스 B가 6보다 작다잖아요. 그쵸? 그럼 B는 2보다 작아야 되겠지. 2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밖에 없습니다? 1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B도 1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A 대신에 2를 넣으시면 A제곱이 4잖아. 16 플러스 B가 B도 자연수인데 그 값이 6보다 작을 수는 당연히 없겠죠? 네. 따라서 A가 2일 때도 성립하지 않는데 3일 때는 절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A도 1이고 B도 1일 때만 성립합니다. 다음 499번이야. 2차 방정식의 두근에 대하여 주어진 건 똑같아요. 곱셈공식 변형 이용한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선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이용해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알파의 절대값, 베타의 절대값의 합이 얼마다? 3이다. 절대값 부분만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흐름대로 계속하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다? 첫 번째,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a가 되고요. 두근의 곱 a분의 c 해서 마이너스 2a. 그쵸? 됐죠? 그 다음에 볼 게 뭘까? 절대값입니다. 무엇? 절대값. 그리고 보니까 앞에서 단 A가 뭐라 그랬어요? 양수라고 했습니다. A가 뭐다? 양수다.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양수. 근데 두근의 곱은 음수. 두근의 곱은 음수라는 거
얘가 뭐라는 거? 음수라는 거. 요거 하나만 더 확인하고 이 문제는 가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니? 이용할 게 알파의 절대값, 베타의 절대값이잖아. 그리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하자? 이 식을 여기 2번 이렇게 쓸게. 이 식을 양변을 뭐 하자? 제곱해보자. 무엇 하시자? 제곱하시자. 제곱하면 절대값 제곱하면 얘는 뭐와 같다 그랬어? A 제곱하고 같다 그랬어.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얘를 양변을 모두 뭐 하자? 제곱하자. 제곱하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배의 알파 베타의 곱이 무엇 같다? 9하고 같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할까? 하나만 변형 공식 써보도록 할게. 얘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고 쓰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알파 베타 절대값 벗겨줄 건데 얘들아 뭐 벗겨준다고? 얘 절대값 벗겨줄 거야. 그런데 위에서 곱은 뭐라 그랬어? 음수라고 했지.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는 절대값 어떻게 벗겨준다? 앞에 뭐 붙이고 나온다? 그렇지. 마이너스 붙이고 나온다. 마이너스 붙이고 2 알파 베타는 얼마다? 9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9 여기까지 쓸 수 있겠지. 얘가 다시 일로 와서 이제 3번이라고 가자. 대입합시다. 합자리에는 A를 곱자리에는 마이너스 2A를 플러스 8A 2항에서 마이너스 9는 0. 인수분해 들어갑시다. 그럼 A는 1 또는 뭐가 되니? A는 마이너스 9. 근데 단 A가 뭐라 그랬어? 양수라고 했지? A가 뭐다? 양수. 그래서 A는 1이 됩니다. A가 1이므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도 근각계수의 관계 한 번 더 가자. 알파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러면 A가 1이므로 두근의 합은 1이 되는 것이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5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다 똑같은데 무엇? 얘를 뭐 한다? 제곱한다. 제곱할 때 다른 것은 다 절대값에서 제곱을 하니까 절대값이 없어지지만 누구는 여기는 절대값이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절대값을 벗어날 때 곱의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는 거 그것만 조심해 주십시오.